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는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는 타이틀로 오늘 경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이 다음 카페에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직인 제가 정작 이런 타이틀로는 지금 방송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2020년도부터는 정말로 경제 흐름을 알지를 못하면은 재테크도 성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해갑니다. 최근에 보면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면 뭐 여러 방송 채널에서 이 패널들이 질문을 하고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저희도 이번 시간에는 그와 좀 유사하게 지금 경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부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경제는 2020년인데 이 2020년도 경제를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경제를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 모든 경제의 기준을 세계에 돌아가는 판돈이 달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모든 무역 거래나 세계의 총 기축 통화는 달러이다 보니까 이 달러의 움직임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어떤 경제 흐름을 읽을 수도 없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 가장 판돈의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세상을 지배를 하고 또 경제 흐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경제 농객들이 뭐 경제 전문가라고 봐도 되고 유튜버라고 봐도 되고 굉장히 인기 있는 유튜버들이 많죠. 그리고 뭐 지식도 보면은 정말 저도 이렇게 놀랄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시장에 도움을 주는 거는 사실이지만 또 그와 반면에 과연 저 사람들이 이 경제를 제대로 보고 있나 싶을 정도로 경제를 잘못 보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달러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면서 2014년부터 달러의 강세가 나온다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달러는 적어도 2021년까지는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 달러의 강세 부분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 곁으로 찾아올 건지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 건가?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과 한번 시장을 보기로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선물 차트인데 우선은 미국 시장을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을 한번 읽어가 보기로 합니다. 지금 이게 S&P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새로운 목표치나 변곡일이 이게 지났기 때문에 제가 요건 지우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볼 거는 월스트리트에서도 지금 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월스트리트나 뭐 이 미국의 3대 IB 은행들 있죠. 이 친구들이 예상을 하면 꼭 시장이 반대로 간 적이 많았었죠. 유가도 뭐 100달러 간다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떨어져 버리고, 자, 이제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면은 이 사람들이 내놓은 리포터하고는 정반대로 시장이 갔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월가에서는 지금 여기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내려오는 거 종가로 보면은 약 32% 정도가 지금 하락을 하고 반등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2008년도
2008년도에 이 하락은, 자 여기서 위에 하락은 보시면은 약 57% 정도가 빠졌습니다. 고점에서. 그리고 요 IT 버블 때는 이때가 지금 한 49% 정도가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이 한 지금 32% 정도 더 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이 반등이 거의 50%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더 떨어질 거라고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로 돌아와서 보면 이런 메가폰 그 패턴으로 지금 이렇게 그 패턴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적어도 여기 정도까지는 찍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그 월가의 생각이고,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60일 이동평균선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주가는 한 번 더 밀렸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그 빠지는 부분을 여기 저점이 깨지는 시점으로 해서 이 메가폰 패턴을 완성시키는 부분까지 지금 한번 볼 수 있다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월스트리트에서 바라보는 이 지수의 하락 부분을 예측한 부분인데, 과연 이제 이 친구들이 여기까지 예상이 맞는다 그래도 이 이유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즉 이게 앞으로 이게 더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요 밑에까지 내려오느냐 아니면 거의 1600 정도까지 이게 내려올 수 있느냐도 우리가 이제 향후에 이 시장을 보는 관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이 위에서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서도 1파, 2파, 3파, 4파, 아직 5파가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박스권의 이 상단 부분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고, 여기서 만약 한 번 더 내려오더라도 이 반등을 하면서 이걸 완성시키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차하면 여기서 바로 V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또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과거에 여기에서도 하락을 하고 나서 여기서 뭐 보통은 피보나치로 우리가 봤을 때 50에서 62 가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요 시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이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이런 모양으로 또 올라가 가지고 이런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경제 흐름을 얼마나 이 똑바로 예측을 해야지 과연 이런 거를 볼 수 있나. 사실 이런 것도 여기서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정말로 우리 그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 카페에서는 정말 이거를 읽어냈었거든요. 요거는 달러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S&P 500 지수를 예상도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는 올라가기 전부터 이런 모양이 나온다부터 해서 이 꺾이는 부분, 그리고 이 고점이 3336이라는 우리가 목표치를 가지고 시장을 봤었는데, 이게 오버슈팅이 좀 나오고 이런 하락에 관련된 이 예상도까지 미리 그리고 봤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뭐 그 예상도가 제가 뭐 바로 이렇게 그렸다기보다도 예상도는 이렇게 그 수순대로 이렇게 이제 천천히 그려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를 비교를 해서 이제 그 그려가는 부분이고요. 제일 처음에는 이 예상도도 약간 이제 변형된 그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온다고 예상도를 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자료가 한번 보죠. 이 자료도 이 예상도를 그리기 전에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변형된 헤드앤숄더도 나올 거다.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얘가 이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제가 다시 예상도를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변형된 헤드앤숄더가 나왔어도 이런 하락을 그림을 그렸었고, 오바를 하고 가도 이게 연장된 부분에 이런 그림이 그려졌었다는 거죠. 이미 요 시간만큼은, 여기서 요만큼은 기간이 이 정도 지났지만은 결국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하락이 이어졌다는 거는, 이 주가와 경제 흐름은 어떤 변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냐 싶을지 모르지만은,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게 이제 변형이 됐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고점이 넘어섰다는 거. 그리고 이런 변형이 나오더라도 시간적으로는 똑같이 이렇게 만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하고 아까 거기 그렸던 부분에서 이게 더, 원래는 이게 이제 변형된 헤드앤숄더가 나와서 이렇게 빠진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거하고 분명히 연결이 된 부분이 지금 S&P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양으로 지금 나왔다가,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한번 이렇게 감춰 보면은요, 이렇게 감추면은 지금 이 그림이 그려졌었다는 거죠. 예상도대로 하면 지금 여기서 이 그림이 이어지고 나서 이게 아직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게, 요번에는 월가의 예상이 한번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제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만 과연 그러느냐? 우리 시장도 지금 보면은요, 지금 코스피 200 선물지수로 지금 보면 우리 시장도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죠. 급락이 나오고 지금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올라가면서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내려오지는 못할 거라고 여러분들하고 몇 번 방송에서 보셨죠. 자, 그리고 요걸 이렇게 보면 1파, 2파, 3파, 4파 이렇게 5파가 마무리되고 아직 이 고점을 못 넘었으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뭐 1파, 2파, 요게 3파, 4파, 5파라면 한 번 더 남아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내일까지 하고 수요일까지 하고, 지금 제가 화요일 날 지금 저녁 8시 36분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내일 아침에 제가 방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방송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보시는 분들이 조금 따라오기도 힘들 것 같아 가지고, 수요일 아니면은 목요일 날 올려드릴 지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조금 이해하시고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려오더라도 지금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죠. 뭐 동학개미 자금부터 시작해서 시중자금, 국민연금 자금,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내일 거래만 하면은 4월 거래는 끝나요. 자, 그래서 4월 거래가 끝난다고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4월 말이 이제 기관들, 뭐 아니면 연기금들 윈도우 드레싱을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죠. 뭐 이런 펀드나 이런 것들은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월말이나 이런 데는 꼭 주식을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들어왔다고 보면 우리 시장도 어느 5파 정도를 완성하면은 여기 이제 A, B, C파로 하락이 나올 수 있겠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요거를 강하게 이렇게 뚫고 내려오지를 않으면은 하방으로 이어지기가 좀 그렇고요. 여기서 A, B, C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도 이 저점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다가 빠지면 또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지금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일단 내려가면서도 의문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를 하락으로 보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 한번 질문들을 한번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질문에서 본 게 앞으로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봤는데, 제가 앞서 그 유명한 유튜버나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앞으로 달러에 대해서 그 많이 얘기를 하죠. 어떤 전문가는 달러가 약세가 나온다, 어떤 전문가는 달러가 강세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방송에서 여러분들하고 달러를 봐왔듯이 이 달러는 지금 글로벌에서 굉장히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조건이 만들어지는 게 미국에서 달러를 강세를 만들기 위해서 글로벌로 달러를 내보내고, 이 글로벌 달러는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한 그 통화 승수, 달러 승수가 지금 커지고 이 파이를 굉장히 키워놓은 상태죠. 여기서 미국의 달러가 나왔던 게 몰려 들어간다는 거를, 이거를 제가 2014년부터 그런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카페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제가 오랜 기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카페를 들어가 보면 이 다음 카페인데요. 여기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미국으로 달러가, 왜 미국으로 달러가 들어가는가부터 한번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왜 미국으로 달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달러 강세 예상이나 지금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봅시다. 쭉 내려보면은 자, 잠시 멈추고 찾았네요. 이거 찾았는데 왜 달러가 미국으로 간다고 하는가가, 이게 2015년도 9월 23일 날 제가 여기 올려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이게 보면은 제가 다른 그 경제 카페에서 그 예상을 하면서 이걸 올려드린 거거든요.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큰 손, 뭐 작은 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가 이때부터 미국으로 달러가 들어가는 거를 눈치를 채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 주는데요. 요런 자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달러 강세 특집으로 해가지고 2018년도에도 이렇게 달러 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달러 강세 특집 6편에서 1980년대 남미 외채 위기 진행과 현재 비교,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달러가 그동안 어떻게 시장을 지배를 했는지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달러 강세를 만든 남미 위기,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자료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부분이나 뭐 이런 남미 외채 문제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부분, 그리고 여기서도 중점적인 게 보호무역주의를 강행을 해가지고 달러가 강세가 보였다는 점. 그래서 주로 이 달러의 강세를 만들었던 이 부분이 남미의 외채 문제였고, 그리고 나서 한 10년 동안 이 환율 전쟁 이후에 일본하고 독일을 통해서 프라자 합의를 한 뒤에 이렇게 한 10년이 달러가 약세가 보인 다음에 1995년 역프라자 합의로 다시 이렇게 달러를 강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미중 무역을 분쟁을 한다고 하면서 달러의 유통을 계속 통화 승수를 늘린 다음에 지금 미국으로 달러가 몰려가면서 이런 지금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굳이 이제 미중 무역 분쟁도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유럽발 위기로 이어지면서 과거의 남미 외채 문제가 유럽발 국채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지금 예상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른 전문가들처럼 막 용어도 써가고 이러면서 아마 이런 방송을 하면 또 눈만 껌벅껌벅 거리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용어나 이런 걸 사용하지를 않고
경제의 흐름을 그대로 풀어가 보니까 이 경제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도 차분하게 따라오시면은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1980년대 그때 당시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있었고요. 금리 인상 그리고 레이건노믹스가 지금 트럼프의 노믹스로 바뀐 것 뿐이죠. 거의 지금 유사하게 나오고 있죠. 뭐 혹자는 미국의 이 금리 인상이 뭐가 있었어 하는데 기존의 이 금리 인상은 유럽의 지금 국채가 마이너스 국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지금 뭐 제로금리이고 우리나라도 거의 제로금리인 상황에서 얘네들이 지금 달러 강세가 나오는 지금 상황에 금리 인상이 나왔었다가 지금 이 부분이 다시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를 살리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유럽의 마이너스 국채보다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 국채를 선호하게 만들 수 있는 구간이란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미 신흥국들의 환율이 급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라가면 약세를 보이는 거죠. 이 조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고요. 이때도 지금 아르헨티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을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너무 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달러 강세는 계속된다. 2018년도도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미국과 금리 차이 그리고 다가올 버블 경제는 무엇일까? 이미 이게 2018년도 9월 30일부터 이렇게 여러분께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연준의 행동을 보고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것만 알고 투자를 해도 굉장히 앞으로의 경제 흐름이 달러가 기준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읽어내면 1,000만 원으로 100억 만들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재미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실 수도 있겠죠. 자, 달러 강세. 자,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프라자 합의 제대로 알고 있나 등으로 과거의 그 사례들을 비교해 가면서 지금 달러를 강세가 나오는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는 어디까지 이어질 건가, 그리고 우리의 대응은 이런 식으로 지금 달러를 보고 있고, 제가 이때도 2019년 5월 8일 날 요게 미친 경제 전망이라는 소리를 써가면서 이 S&P 예상도를 그때 이렇게 그려드려요. 이때 5월 달에 이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날짜도 한번 보시면은 2019년 5월 8일 저녁 6시 21분에 제가 이런 예상을 해드립니다. 정말 이런 예상대로 주가는 흘러갔고,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하고 제가 공부를 쭉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얘기를 안 해도 경제 흐름이 똑바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볼 수 있는 거는, 자, 그럼 이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카페나 그리고 제 방송에서 꾸준히 얘기를 했으니까, 자, 요 부분은 자, 빅리치 이해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빠지고 경기가 나빠져서 한번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겠냐 하고 물어보면은, 마침 우리 카페에서 어떤 분이
하방 경직의 원인이라고 해서 본인이 쓰신 글인지 펀 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이렇게 하방 경직의 이유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뭐 여기는 뭐 동학개미, 뭐 연기금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서 이렇게 이제 그 보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인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면 좀 대단하신 분 같고, 우리나라에 지금 3대 연금, 세계 3대 연금 중 펀드 하나, 국민연금이 한 700조 정도 기준에서 17.3%를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돼서 한 10조 정도가 더 매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 더 떨어지더라도 얘네들은 더 받고, 하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이거 뭐 한 10조 정도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IMF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이 마이너스 1.2,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봤겠지만, 제가 이분 글을 보는 거는 요 사이트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나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CDS 프리미엄이 나와요. 그래서 4월 1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30 정도 되는데, 이게 최근에 23 bps 정도 bps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bps라는 말이 100을 기준으로 약 100 bps가 이 국채를 발행하는 보험금으로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국채 발행하면서 영국의 국채 발행 거래소에서 이걸 보험금으로 1%를 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 신용도가 높으면은 이렇게 30 bps나 얼마 전에 23 bps로 국채를 발행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수치가 낮다고 해도 거의 60 bps 정도나 60에서 65 bps를 주고 국채를 발행했다는 것도 좀 창피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인 수치와 돈을 더 주고 발행을 한다는 거는 정말 좀 호구나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수치는 아무렇게나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이 정도로 안 하면은, 야, 니네 국채 연장 안 된다, 뭐 새로 발행하면 안 팔린다, 이렇게 겁주면 아쉬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일본이나 프랑스보다도 지금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행을 할 때는 아마 더 줄 걸, 지금도. 근데 이제 그 4월 26일에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37.93 bps로 올랐다고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채 발행 시는 60에서 65 정도의 bps 정도의 비용을 주고, 마우스로 하니까 글씨가 좀 그러더라도 이해하세요. 이 정도를 주고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태리나 지금 이제 국가별 등급이 나오고 있는데, 이태리가 이번에 S&P에서 BBB인데 이제 평가는 부정적으로 나왔었죠. 이 나라가 지금 234.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면서 이자 플러스 2.34% 정도의 보험금을 더 내고 이게 채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높아져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국채가 안 팔리면 이자도 높여야 되는데 이 프리미엄까지 높여져 버리면 정말 이제 큰일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요게 높아지면 왜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 멕시코도 지금 이태리하고 똑같은데 286, 브라질, 뭐 사우스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이나 뭐 터키,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게 뭐냐? 이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 애들은 지금 뭐 더 이렇게 좀 위험스럽고, 얘는 뭐야? 아르헨티나는 이미 IMF에 자금을 받고 있는데 자그마치 12%나 보험금으로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12.5%를. 그러면 이 국채를 누가 안 사면은 금리도 엄청 많이 주고 또 12%를 또 줘야 되는데, 이 나라 국채는 안 산단 말이에요. 대신
얘네들이 뭘 하냐면은 달러 표시 채권으로 국채를 발행을 하면 누군가는 사주고 여기에서 이자를 받고 나중에 안 되면 이거를 어떤 무슨 원자재 땅으로 받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얘네는 또 그러지도 않아요. 결국 1980년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멕시코나 얘네들이 자본시장 개방을 안 하고 원자재 팔아가지고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냥 콧대를 높이다가 결국은 달러 시스템한테 정말 눈탱이를 한번 맞아버리는 상황인데, 그 이후로 얘네들이 계속 IMF를 반복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이 나라들이 지금 IMF에다가 모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IMF 회원국 190여 개국 가운데 90개 나라가 지금 IMF에게 구제금융을 요청을 했고, 이 금액이 지금 2조 5천억 달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조 달러밖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1.5조 달러의 재원을 더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1조 달러 가지고 이걸 나눠주든지, 아니면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든지,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야 되니까 지금 시장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들은 코로나고 이러니까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찾는 것보다 이분이 이제 글을 올려주셔 가지고 이걸 참고로 해서 지금 시장을 봤는데, 자, 나라별로 어떤 대응이 나올 것인가. 지금 이제 이태리 같은 데 보셨죠. 자금이 분명 달러가 필요하지 뭐 유로가 지금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유로가 필요하면은 얘네들이 분명한 거는 뭐 유로발 채권을 발행하든지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하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렇게 남부 유럽들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은 27개 나라들은 이게 모두 다 문제가 생기고 이 유로화 판이 나가리가 돼버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앙은행인 ECB는 독일에서 이거를 주축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과거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 돈을 풀어가지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돈을 계속 푼다는 거는 계속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자금도 좀 넉넉하게 풀자고 하니까 독일이 각 나라별로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보고서 같은 거를 ECB 은행에다가 중앙은행에다 내고 이렇게 한번 돈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쪽에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지금 아마 이제 추가 주목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자, 이제 EU도 돈이 필요하고, 분명히 EU도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의 여론 지금 90여 개국이 달러가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하는데 미국이 통화 수합이라는 걸 해주고 미국 국채를 가지고 담보로 레포를 발행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별로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뭐 유럽하고, 근데 일본은 이미 미국하고 동조가 돼가지고 요번 그 달러 강세를 작전을 펼칠 거라고 제가 이 얘기를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에서부터 해줘요. 뭐 한 거의 2015년 정도부터 해드렸을 거예요. 그때는 뭐 특별한 증거가 나타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때 이 환율 돌아가는 꼬락사우니가 이미 일본하고 미국하고 동조를 이뤘었고, 이 포석을 하는 글로벌에다가 달러를 풀고 엔화를 풀고 포석을 하는 게 거의 일치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은 분명히 공조다. 그리고 얘네들은 1985년도에 프라자 합의 때 이미 당해봤기 때문에 두 번 당하지는 않아요. 그럴 바에야 얘네들을 이용해서 유럽을 통째로
환율 전쟁에 끌어들이고 중국도 옵션으로 집어넣겠다 하는 게 지금 이 미국 달러 시스템의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달러를 강세를 보여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달러가 지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를 비교해가지고 IMF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IMF를 맞을 때 이 달러가 원래 800원 정도 있었다고. 이 김영삼 정부가요. 이 800원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800원 지키기 위해서 있는 달러 200억 달러 다 써버리고 곳간이 비어버리니까 그래 하고 또 눈탱이 맞아버린 게 IMF란 말이에요. 그러나서 이 800원 환율이 거의 뭐 2,000원 넘어간 적도 있었죠. 자, 2,000원 넘어가면 저 3824 그럼 뭐 3배가 아니 그냥 1,000원짜리가 계산하기 좋게 우리나라 환율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과거에는 800원에 막아줬을 때는 800원인데 이게 1,000원으로 생각하고 보세요. 계산하기 좋게. 자, 1,000원에 1달러를 바꿨는데 1달러는 1,000원이었는데 요 당시에 1달러를 사려면 2,000원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2,000원의 달러를 엄청 들어와 가지고 돈을 하나를 바꿔놨더니 정상적으로 이게 돌아와 가지고 다시 원달러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돈을 빌려준 거는 2,000원에 빌려줘서 이때 당시에 정상화가 되면 얘네들은 1달러 가지고 2,000원이 됐지만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얘네들은 다시 1,000원에 1달러를 바꿔가지고 나가버려도 1달러라는 돈이 한국에 남아있네. 근데 이 남아있는 돈이 IMF 이외에 주식도 올라가 부동산도 올라가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가가지고 특히나 쓰레기 같은 채권들이 뭐 100원에 거래되고 10원에 거래됐던 게 원래 채권 한 그 거래 단위는 10,000원이에요. 이런 거 주워놨더니 10,000원이 돼버리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100원짜리 채권을 샀는데 10,000원이 돼버렸다는 거는 100배의 수익을 올린 거예요. 1,000원이 10배면 10,000원이고 이게 100,000원이 돼버린 거죠. 100,000원이. 그런 채권을 사면은. 그러면 이 채권이 달러로 바꿔나가면은 얼마를 바꿔나가겠어요? 공세계 빼면 100달러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1달러가 100달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거 환율이 제대로 돌아오니까는 본전 팍 뽑아가더니 그 나머지 돈이 100달러가 되어가지고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죠. 미국으로. 자, 이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글로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달러에 대한 이런 그 미국으로 들어갔다 글로벌로 나갔다 하는 걸 하면서 이렇게 파일을 엄청 키워놨다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는데 이게 제가 저번 시간이나 저저번 시간에도 1,000만원 매출을 올리는 식당이 이게 뭐 100바퀴가 돌면은 10억이 되는데 이런 캐파가 커져 버렸기 때문에 물건 납품한 사람들도 이 식당이 잘못돼 버리면 큰일 나겠죠. 외상도 깔고 막 이랬을 텐데 처음에는 1,000만원이면 뭐 예를 들어서 야채하는 사람이 100만원 외상밖에 없었는데 얘네가 무슨 뭐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면 이게 뭐 1억도 되고 막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요 식당이 잘못되면 큰일이 나는데 딱 미국이 지금 코로나로 뭔가 잘못되다 보니까 달러를 밖으로 내보내지를 않아요. 지금 달러가 부족해서 90개 나라 이상이 지금 IMF에다 돈을 신청하고 난리를 치는데 여기서 아무리 돈을 풀면 뭐 하냐고요. 근데 이렇게 돈을 푸니까 또 몰상식한 전문가들이 이 돈이 마치 자기들 돈인지 알고 이렇게 풀면은 달러가 휴지조각이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을 하니까 신나가지고 이제 달러는 휴지되고 디지털 위안화가 환율 전쟁하러
달러에게 도전을 할 거라는 또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제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위안화의 디지털화가 5월 1일 날 되는데, 사실 이거는 누구라도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저도 이 경제 흐름을 예측하기는 하는데, 아직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을 하고 사용하는지를 공표를 안 했기 때문에, 단지 지급수단인지 어떤 코인의 역할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달러하고 대적을 하고 뭘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안화가 어떤 조건으로 세상에 나왔는지가 까발려진 다음에 이거를 예상을 해야 맞는 거겠죠. 그냥 디지털 위안화 나온다니까 언제 달러 죽었어, 무역거래 위안화로 해, 이거는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왜? 이거는 내가 만든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디지털 위안화 부분은 제가 할 얘기는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이 또 저기 중국에다 건의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니네 디지털 그 위안화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고, 얘네들은 과연 시장에 대해서 어떤 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런 거를 해 나갈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 부분은 5월 1일 날 디지털 위안화가 나왔을 때 얘들이 발행한 조건이나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를 먼저 예상하고 이 디지털 위안화를 제가 한번 다시 심도 있게 한번 시장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올 건지도 한번 제가 예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장은 어떤 섣부른 예상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나라별로 어떤 대응이 나올 건가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일본을 한번 보면은, 일본은 이미 아베노믹스로 해가지고 지금 아베가 상당히 그 코너로 몰리자 구로다 일본 그 중앙은행장 구로다가 채권에 대해서 무제한 매입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아베를 이제 구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지금 일본 국채는 거의 80%에서 90%를 이미 일본의 중앙은행이 다 사 있고, 나머지 10에서 20%는 일본 연기금에서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다 뺏어 버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일본 중앙은행이 하는 얘기가, 이 국채를 사는 걸 니네들이 환해지가 되는 국채를 사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니들이 국채를 사는 걸로 인정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니들 가지고 있는 일본 국채를 우리 은행에다 팔고, 나머지 이 부분에는 환해지가 되는 거는 달러나 유로밖에 없는데, 마이너스 금리에 유로를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받을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일본은 미국하고 공조를 보이면서 작전을 같이 수행하는 나라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남죠. 유로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이 남는데, 이 중국이란 나라는 지금 달러가 상당히 부족해요. 제가 어제 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이가 미국하고 무역 분쟁을 하면서 합의서를 만들 때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런 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고 이미 이렇게 그 문서에다 쓰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화를 내는 것 같이 액션을 취하고 있지만은, 지금 트럼프가 이런 거를 몰랐었던 것도 아니고, 또다시 이거 가지고 압박을 가하기도 참 멋있게 하겠죠. 왜? 계약서를 썼으니까 이걸 뒤집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얼마 전에 무슨 소독제를 뭐 주사를 하네 뭐 하네 하면서 미친 소리까지 막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거를 또 할 수 있다고 이게 겁을 주는 건지도 몰라요. 지금 니네들 이렇게 했어? 그래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아마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게 보통은 굉장히 압박을 해야 되는데 지들이 뭔가 필요할 때는 뒤로 슬그머니 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작년에 뭐 보통은 4월 달하고 10월 달에 환율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작년에도 이 10월 발표를 무역 분쟁으로 미뤄와 가지고 이게 올 초에 이게 그 발표를 했죠. 그리고 올해 4월에 지금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발표를 하면서 어떤 발표를 해버리냐면 코로나로 무기한 연장을 한다고 그래버려요. 근데 지금 달러 대비 모든 통화들이 이게 막 오르면 급등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니 또 지들이 필요하니까는 환율 보고서를 제껴버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라별로 지금 중국은 여러 나름대로 돈이 지금 필요하지만 달러가 상당히 필요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경제 흐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까 그 90개국이 달러가 필요하는데 가장 먼저 이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왜 미국이 달러 공급을 글로벌에 안 하냐면, 모든 나라들이 달러가 필요하면 제일 먼저 팔 수 있는 게 금이에요. 이 금이 시장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금 가격이 떨어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팔 수 있는 게 은을 보유하고 있으면 은을 판다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채를 팔겠죠. 왜? 다들 현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현금이야 라는 제가 계속 시리즈로 보내드린 게, 모든 나라가 현금 달러가 필요한데, 지금 달러가 필요하면은 이 달러빚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 옛날부터 뭐 급하면 달러빚이라도 써야 된다 그런 얘기가 하는데, 이 달러는 환율이 올라버리면은 2배, 3배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달러빚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모든 나라들이 이 현금이 필요하니까 팔 수 있는 거는 다 팔아. 우리 IMF 때 보셨잖아요. 장롱 속에 뭐 어디 침대 밑에 항아리 속에 있는 금 다 팔고 나서 달러를 확보해서 뭐 애국하자고 그랬는데, 결국 이게 애국이 아니었죠. 결국은 왜 금을 팔아?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금이 하나도 없어. 이런 현상들이 지금 다른 나라도 나라별로 어떤 대응이 나올 건가?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자꾸 중국 얘기하다가 딴 데로 넘어갔는데, 이 부동산 버블이 꺼질까봐 달러도 달러지만 이 내수를 지금 살리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아마 이제 뭐 다른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1980년대도 일본이 그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달러를 막 벌어들이니까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가, 미국하고 싸우려면은 뭘 해야 하냐면은 내수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중국이 또 내수 활성화로 뭘 걸었는지 아세요? 부동산 법을 없애기 위해서. 중국은 공산당인데도 불구하고 이주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농공상민이라고 그래가지고 농공민들이 있었죠. 이 농공민들은 태어난 데서만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도시에 일을 하러 가도 애들이 여기 와서 학교를 못 다녀. 적이 없으니까. 어차피 사람은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 농공상민들이 거주의 자유를 주고 어디든지 집을 사서 거기서 거주하고 애들도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지금 이거를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다고요. 이러면은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을 농민공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다시 지키거나 올려주겠다는 거를 지금 중국은 완전히 이걸 갖다가 기대를 걸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거 가지고 완성이 되면 모르지만 얘네들도 지금 코로나로 달러가 엄청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CEO나 이런 애들은 트럼프한테 미국의 일자리를 더 주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공장 인력들을 모두 미국으로 불러들이겠다고 또 하는 얘기까지 하거든. 자, 이렇게 되면 중국도 분명한 거는 달러가 필요하고 그 과정은 다른 나라하고 똑같아요. 이 골드를 먼저 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중국이 금을 팔아서 금 가격이 떨어진다고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아주 오래 전에 달러가 강세가 보이고 글로벌에 돈이 나와서 돌면서 향후의 금 가격은 중국이 금을 팔아서 금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한번 보세요.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리고 과연 금을 사는 게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세요. 항상 수요와 공급은 분명한 거는 넘치면은 가격이 하락하고 모자라면 올라가요. 근데 요번에 유가도 분명한 거는 달러의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하락을 마쳤거든요. 이것도 또 확인시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제 유튜브 방송의 동영상을 눌러보시면 유가 하락도 말이죠. 이게 유가 대박은 예고된 거다고 유가 예상도도 이렇게 그려드린 게 2개월 전. 그리고 유가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2개월 전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위안화 8위안 그리고 유가는 아마 여기 안 나오는데 아무튼 유가는 제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하락을 예견을 해드렸는데 이게 뭐 정의심이 되신다면 저희 빅리치 카페에 가셔가지고 역시 한번 쳐보기로 하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뭐 이렇게 꼭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거의 우리 그 회원들이 많이 그 보시니까 자, 유가 하락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유가 하락을 예견을 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보시면은 뭐 환율의 변동에서 유가가 하락하는 것을 알던지 달러가 급등하는 것을 알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2019년 9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가 하락은 이 유가가 급락이 나오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예상을 해드렸던 부분이니까 한번 요거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나라별로 어떤 대응이 나올까를 봤는데 지금 모든 나라들이 유럽, 중국, 그 다음에 나머지 이머징 마켓, 그 다음에 이제 프론티어라고 해서 신흥국들을 이렇게 보면 다행히도 한국이나 대만이나 유럽 6개국은 통화 수합도 해주고 지금 모두 해준 상황인데 이제 유럽이나 중국 그리고 이제 이머징 마켓, 프론티어 마켓들, 신흥국들은 지금 달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황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코로나가 해결이 됐다 그래도 미국이 자국의 경기가 나쁘다는 이유로 달러를 밖으로 송출시키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나겠죠. 정말 이제 막 죽어 자빠지려고 할 때 IMF에다가 뭐 달러를 이렇게 그 출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가능성도 높고 잘하면 우리나라도 도매금에 넘기려고 지금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서 레포를 발행하고 이걸 무기한 연기를 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아마 우리도 IMF에 출자를 할지도 몰라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이거는 단지 예상에 넘어가는 거고 왜 이런 짓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달러가 분명한 거는 글로벌의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환율적으로 지금 급등이 나오면서 약세가 나올 때
우리 IMF처럼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이 환율을 떨어뜨리고 나서, 그러니까 약세를 보이게 하고 나서, 우리 2,000원에 돈이 왕창 들어가지고 나중에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처럼 빠져나와 버리면 미국이 첫 번째 되는 게 재정적자가 줄어요. 아니, 달러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수십 배가, 우리나라 같이 수십 배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생기는데, 일단은 달러가 나갔다가 반만 찾아와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IMF 같이 됐다 그럴 때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반만 찾아와도 기존의 재정적자가 반으로 줄어든다든지 아예 없어져 버릴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달러가 다시 약세를 보이면은 미국의 상품이 굉장히 싸게 느껴지겠죠. 그때 미국의 상품들이 또다시 글로벌로 수출이 되면서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을 하게 돼요. 요거 두 가지만 알아도, 물론 이제 그 IB은행이나 이런 투자은행들이 또 공격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익은 나중에 생각을 하더라도, 이 두 개를 목적으로 지금 미국은 이런 달러 강세에 대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달러가 그러게 되려면은 분명한 거는 위로 올라가서 강세를 보인 다음에 얘네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유럽, 중국,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프론티어 신흥국들에게 달러를 공급하면서, 이 과정에서는 유럽의 채권을 사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일본하고 같이 한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를 무제한 매수하겠다는 거는 연준에 있는 일본 국채를 모두 비우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유로에서 나오는 미국 채권이나 중국에서 나오는 미국 채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근데 시간을 좀 끌면서 유로가 좀 더 약세를 보이기를 기다리다가 만약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갑자기 시장에 쏟아내버리면 이 유럽에서 이 미국 국채를 굉장히 선호하고 ECB에다가 유로 국채를 팔고 이걸로 미국 국채를 충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미국이 이 국채를 담보로 레포 발행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또 달러를 풀어가지고 달러 공급을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한 거는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얘기고, 왜 달러가 그러면 미국은 강세를 보이도록 몰고 갈 수밖에 없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를 나열을 해서 봤다는 거죠. 아주 어려운 용어도 없이 아주 쉽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지금 오랜 시간 풀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나? 자, 경제는 분명히 어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어떤 때는 급락을 했다, 어떤 때는 급등을 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변화가 있는 게 경제란 말이에요.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꼬꾸라질 것 같으면 우리는 이 흐름에 맞게, 요즘에는 좋잖아, 하방에다 투자를 해야 되고, 여기서 경기가 다시 회복을 한다면 상방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경제 흐름을 먼저 알아야지 하방에 투자를 할 건지 상방에 투자를 할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이제 달러가 강세가 보인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정말일까 하고 의심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기존의 방송이나 우리 카페의 시황을 보면서 과연 이 달러 상승의 기조가 강세의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보는 게 맞을 거고, 만약 기존의 경제 흐름에서 달러가 조금이라도 약세를 보이거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흐름에서 의심이 간다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쉬어버리는 게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달러의 강세가 나오는 거에 대한 베팅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은, 과거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조건은 분명한 거, 시장이 완만한 상승이나 어떤 평온한 상태에서는 나오질 않았었죠. 분명한 거는 경기 침체나 경기 위기나 달러가 글로벌에서 필요할 때, 이때만 달러가 강세가 나왔다는 거를 상기한다 그러면, 혹자는 미국이 뭐 코로나를 만들었다, 중국이 코로나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나 중국 자체가 지금 서로를 헐뜯고 있죠. 어찌됐건 간에 저는 그런 음모론보다는 지금 중요한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달러가 점점 필요하게 되고 달러가 점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팩트로 보고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장 적합한 투자는 무엇인가? 미국에서 달러가 엄청 풀렸으니까, 근데 미국은 이걸 가두고 내놓지를 않아요. 지금 문제는 이게 안 나오니까 문제지. 그리고 이 푼 달러는 우리나라 좀 어멍한 경제 전문가, 경제 예측가들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미국 정부의 돈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돈을 많이 푸니까 휴지가 되고 달러가 엄청 나오면 물가 상승이 나오고, 지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한 거는 이거는 어느 정도 글로벌에서 죽을 똥 살 똥 하고 환율이 정말로 급격하게 하락을 해가지고 우리 원화도 1200원대가 아닌 뭐 15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돈이 풀려 나와가지고 이 차익을 먹는다는 얘기지. 우리나라는 뭐 2000원까지 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다른 나라 뭐 터키라든지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이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어마어마하게 환율들이 올라가지고 달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때는 정말로 이제 달러의 강세가 마무리가 되는구나 하고 흘러나올 때, 그때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는 1985년 프라자 합의처럼 환율 전쟁의 마무리가 되고 달러하고 이 글로벌 통화하고 바뀔 상황이 나오는 때가, 그때가 정말 시장에 불꽃을 피우는 시작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붐의 시작이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붐은 뭐고 어떤 게 거품일까요? 그리고 가장 적합한 투자는 향후에 이 달러가 돌아설 때 자산에다 투자하는 게 가장 적합한 투자가 되겠죠. 달러가 그때는 약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이때는 절대로 달러를 투자하면 안 되겠죠. 왜 이때는 달러를 투자를 하면 안 되냐? 1985년처럼 일본 엔화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반토막이 날 때 미국에 투자를 해놨으면은 주식이 더블이 나도 본전밖에는 안 돼요. 근데 보통 이 주식이 더블이 나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은 이 달러가 반토막이 나버리면 내가 1000만 원이나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주가가 10%밖에 안 올랐다 그러면은 거의 5,500만 원이야. 4,500만 원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율에 대한 원화 절상이 나왔을 때는 미국에 들어간 주식이나 자산 팔고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원화로 바꾸겠지. 재밌는 거는 이때 달러를 바꿀 때 이걸 미국에서 그냥 슬그머니 이게 이제 회수를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화로 바꿔가지고 하면 기존의 원화에 이 바꾼 원화까지 시장에 이렇게 흘러나와 버리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한번 미쳐버리겠죠. 그걸 제가 이걸 붐이라고 그러고, 이 미친 게 꺼질 때가 거품인 거지, 이 붐은 즐겨야 되는 거예요. 이 붐이 나오는 과정에서 아마 빈부의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고, 여기서 흐름을 제대로 타지 못해버린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도태되는 상황이 나오고, 이거는 완전히 이제 금전적인 돈에 대한 신분이 갈라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엄청나게 중요하죠. 아마 인터넷에서, 이 유튜브에서 어떤 전문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런 상황이 나올 거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이걸 해라 안 해라, 경제 흐름이, 내가 보는 빅리치가 보는 경제 흐름은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얘기를 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리고 뭐 계속 뭐 달러가 약세가 보이고 뭐 이런다는 쪽을 본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또 여러분의 몫이죠. 그러니까 빅리치가 바라보는 경제 흐름, 그리고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는 그 우리 카페의 타이틀처럼 지금이 어떤 시대고 왜 달러가 강세를 보여야 되고, 이 강세가 보이는 달러가 어떤 위력을 발휘를 할 것이며, 그 위력의 끝에는 미국이 재정적자가 줄고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시장을 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그 상황이 나오고 나서 글로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미국에 투자한 달러를 자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면서 어마어마한 화폐 증가로 자산 버블이 일어나고, 이때 미국에서 미회수한 이 글로벌 통화로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이 급상승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꼭지 거품이 꺼지려고 할 때 이거를 또 미국이 다시 회수를 해 가면은 미국에 대한 재정 적자는 굉장히 줄어들고 오히려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달러의 파워는 엄청나게, 또 글로벌에서 달러가 아니면 안 된다, 달러가 기축통화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아참, 하나 또 빠진 거 있다. 나라별로 어떤 대응이 나올 건가 해서 이 지금 그 중동 국가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제가 사우디의 아람코가 기업 공개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얘네들 돈 엄청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무슨 사우디가 뭐 기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사우디는 기름값이 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아마 미국에서 이거 손을 놓고 여기에 대해서 담보로 해가지고 이 아람코를 먹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아람코가 IPO를 하는데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미 사우디도 이걸 눈치를 까고 얘네들이 국부펀드가 뭘 하냐면은 우크라이나과 카자흐스탄, 러시아 쪽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밀을 재배해요. 그래서 이 밀을 재배한 부분을 다시 얘네들한테 수출을 해가지고 지금 첫 번째 올해 이 수출 그 내용이, 수출물이 지금 사우디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우디가? 이러는데, 과거에는 사우디 기름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사주면서
식량을 원활하게 공급을 해줬는데 지금 이걸 끊어버린다는 얘기죠. 이미 사우디도 이걸 눈치채고 오일 전쟁에 뛰어들었고 이 세일 유전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고 지금 했는데 이 오일머니하고 달러 파워나 어쨌든 달러가 없으면 이것도 백약이 무효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중동을 죽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오일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춰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은 달러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석유라는 걸 팔아야 달러를 가져올 수 있고 식량도 살 수 있고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화폐 전쟁에 있어서도 중동까지도 도매금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강해진 달러가 글로벌 통화들하고 대비해서 글로벌로 들어가 가지고 글로벌 통화가 이 절상 조약이나 뭐 이런 걸 맺어 가지고 그 다음에 강해지면은 그 돈이 미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모든 나라는 이 붐을 한번 맞이하게 되고 이 붐을 제대로 못 느끼면 또 끝물에서 거품 타가지고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길 거는 이 붐까지만 즐기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이때는 이 붐이 끝날 때쯤이면 자산은 모두 정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때는 그때 가서 붐이 시작됐을 때 한 중간쯤 왔을 때 또 아마 빅리치라는 사람은 정말로 남들이 보지 않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또 한 번 또 가자고 얘기를 할지 몰라요.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자, 이제는 현금이다. 왜 2020년도에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고 오래 끌어오면서 여러분들하고 시장을 읽어봤는지 요거는 정말로 다른 영상하고 다르게 제가 뭐 경제 용어도 하나도 안 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보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렇게 까먹네 요즘에는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 해서 이거 잠깐만 요거 보고 갈게요. 제가 시장이 조금 출렁일 거다.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의 연준 자산이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제가 빠른 상황에서 여기에서 제가 이런 모양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그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보고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 항상 여기서 예상을 해야지. 여기서 예상을 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여기서 제대로만 예상을 하는 사람이면 좋아. 근데 여기서도 분명한 거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분명히 꺾이는 부분들이 나오죠. 이때가 주식시장도 굉장히 흔들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돈을 풀다가 너무 많이 풀었어 하고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주식시장도 급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미 발표를 하면서 5월달부터는 이게 우리가 줄어들 걸 알아. 그러면 시장도 흔들린다는 걸 이걸 알아야지. 이게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은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적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웬만한 거는 이제 다 그 말씀을 드렸고 왜 현금이고 모르면은 투자를 하지 말고 쉬는 것도 투자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번 연휴 때도
될 수 있으면은 편하게 현금 가지고 시장을 보다가 뭐 올 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고 뭐 보더라도 이미 상황은 어떻게 될 거다. 미국의 연준이 자산을 계속 줄여가면 분명한 거는 시장에 한번 충격이 올 거다. 아니 물론 하루하루 단타를 굉장히 잘 치는 사람은 해도 돼요. 근데 분명한 거는 대부분 사람들은 계밀해서 그걸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달러가 분명히 강세가 보일 거를 아는데도 아니 무슨 그게 삼성전자 사면은 여기서 S전자나 우리나라 대기업을 사면은 애국자가 되고 왜 달러를 사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내가 보는 경제 흐름은 지금 달러를 사야 애국자가 되고 주식을 팔고 관망하고 있는 게 애국자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또 다 질러가지고 빠지면 또 사고 올라도 또 그냥 버티고 있다가 또 빠지면 또 사고 신용 쓰고 미수 쓰고 빚 내고 이게 어떻게 애국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그런 흐름에서 바닥에서 허덕허덕 되는 사람하고 돈을 가지고 있다 바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하고는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그 경제 흐름은 과연 빅리치의 흐름이 옳다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또 뭐 그러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저는 지금 2020년도 경제 흐름은 2021년도도 그러고 달러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게 지금 제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나중에 부자들 되십시오.